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 자신의 성욕을 외면하거나 또 부정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것이 성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성욕이 있기 때문에 더 외면하고 또 더 부정하고 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인간은 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사실 성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반드시 발기가 돼서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지만 그게 딱 성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심리교육원 성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성과 여성은 몇 살까지 성욕이 남아있고 관계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이런 호르몬 감소라든가 신체적 쇠약이 성욕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굉장히 큰 오해예요. 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성욕이 강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에 임하느냐, 이것은 따로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욕은 마음에서 갖는 욕구지만 실질적으로 성관계는 이 신체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노화의 문제로 성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성욕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 이 자신의 성욕을 외면하거나 또 부정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것이 성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성욕이 있기 때문에 더 외면하고 또 더 부정하고 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인간은 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사실 성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때 몇 세까지 성관계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전적으로 그거는 사실 두 사람의 신체 기능 상태에 달려 있죠. 하지만 이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반드시 발기가 돼서 삽입을 하고 사정을 해야지만 그게 딱 성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노년으로 갈수록 교감 위주의 안정된 성생활을 한다면 9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년 이후에 이 성욕을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좀 포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가 내 몸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여자들은 아무래도 노화에 대해서 자신의 몸매가 자신이 없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기능에 또 많이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대표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신체적인 초점을 맞춰서만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부부 간의 성생활에서 속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결혼 생활에 진짜 큰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속궁합은 결혼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속궁합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속궁합의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결혼 생활처럼 두 사람이 인생이라는 어떤 긴 여정이잖아요. 그걸 함께 해야 할 때는 속궁합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떤 궁합이든 잘 맞는 것이 중요하겠죠. 속궁합도 그중 하나 일환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떤 다른 부분, 안 맞는 부분들은 서로 살아가면서 맞춰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속궁합에서만큼은 유독 처음부터 이미 잘 맞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특징이 많이 보여요. 이제 우리가 속궁합을 맞추려고 하는 그 노력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색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는 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결혼 전에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도 결혼 이후에 신혼이 지나고 두 사람에게 어떤 성관계를 할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면 속궁합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속궁합이 좋은 부부는 유대가 분명히 깊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엄청난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속궁합이라는 그 달콤한 어떤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속궁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자체가 훨씬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속궁합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맞춰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수동적인데 연애 생활할 때는 가리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서로
가리는 것들이 많이 별로 없어지고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더 나를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런 건 좀 별로였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무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이제 결혼할 때 이걸 보는 친구가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보고 결혼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의 과정과 결혼에서의 어떤 심리 작용 자체가 전혀 다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속궁합도 원래는 잘 맞다가 이후에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또 별로였는데 굉장히 왕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결혼을 택하신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거. 성욕이 강한 사람을 실제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가 판단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남자든 여자든 상대의 열정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나 일이나 뭐 어떤 학업, 사랑 그 어떤 면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죠. 매사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막 눈에서는 막 형형하게 이렇게 빛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100% 성욕이 강합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욕 별로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거짓말이거나 이미 다른 어떤 상황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열정을 쏟고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성욕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남성들의 경우는 사실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을 보면 저 남자 좀 강하겠구나 이런 걸 아세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자신이 성욕이 강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여성분들이라고 하셔도 자신의 열정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면 모르시는 거죠. 그렇게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왜 이걸 장담을 드리냐면 성적인 것에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그 에너지가요. 사실은 사랑과 열정, 감정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 질문에서 속궁합이 결혼 생활에 대해 강한 유대와 활력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적 행동이 사랑과 열정 그리고 감정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조금 우울감을 느껴서 정신의학과 같은 데 방문을 하면 그 검사지에서 우울증이나 번아웃 등을 검사할 때 항상 성욕이나 성관계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열정과 성욕은 완전히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욕이 강하신 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거듭 말씀을 드리기를 성욕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을 성관계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 성욕이 부부 관계에서 성욕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이 성욕이 어떤 방향으로 분출이 되는가, 발산이 되는가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요 점점 성욕이 사라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자체의 성욕 자체가 없어져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욕이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관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욕의 발산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내가 더 나은 성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흔히 남자는 시각, 여자는 분위기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성욕에 영향이 있을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 굉장히 많죠. 남자는 시각적인 것, 여자는 분위기적인 것.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는 감각기관에 즉각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성적인 걸 봤을 때 감각기관에 즉각 반응이 오는데 여자는 반드시 감정이 먼저 움직인 후에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감각기관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감각기관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남자는 보편적으로 이 감각기관이 5개가 있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 중에서도 유독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비중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남성들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의 성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여자의 반응입니다.
근데 반응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소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행동적인 면이 있으니까 시각과 청각이 모두 작용할 때 그 반응을 보면서 성욕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조차도 이건 감각기관이 자극될 때 성욕이 움직이는 것이지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한편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감정의 자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대로부터 일단은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불안한데 성욕이 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친밀감도 느껴야 되고 무엇보다 충분히 상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포르노보다 로맨스를 훨씬 선호하는 이유가 그 남자 주인공이 보여주는 그 관심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성들은 성적 행동을 어떤 일종의 폭력처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잘 꼬시는 남성들을 보면은 섹스를 잘해서 여성을 잘 꼬시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여성을 잘 꼬시는 남성들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여성의 감정을 잘 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감정이 자극되면 이제 여성은 성욕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남성들이 또 시각이 중요하다 보니 여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는 중년 이후에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후천적으로 뭔가 습관에 의해서 변화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나 청년 때나 어떤 중년 때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여자의 반응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온가? 거기서도 이제 할아버지가 막 장난치면 할머니가 까르르 하고 소녀처럼 반응을 하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간혹 중년 이전과 다르게 상당 부분 이 성행동에 있어서 대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정된 배우자와 오래 같이 살아온 경우라면 성욕까지 이르는 그 경로가, 그 단계가 굉장히 단축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관심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관심은 평소에 어떤 경로로든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하다 못해 뭐 잘 잤어? 일어나고 뭐 잘 다녀올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행동으로 바로 이어져도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좀 더 평소와 다르게 집중적인 감정적 자극이 선행이 되면 그래도 아내는 성관계에서 훨씬 더 강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중년 이후에 성욕을 좀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성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욕구에 대해서 건강하게 표현하거나 소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식욕이 강한지, 얼마나 무력이 강한지 수시로 표현하지 않죠. 어쩌다가 어떤 대화 맥락에서 내가 좀 무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성취욕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수시로 자신의 욕구가 주제가 돼서 이 식욕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난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욕구라는 것 자체가 굳이 인간관계에서 밖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기 내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도 마찬가지로 욕구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이런 신체 주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더라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표현하는 상대는 무조건 안전한 상대여야 돼요. 자신이 믿고서 속궁합을 함께 만들어갈 관계여야 합니다. 굳이 안전하지도 않는 곳에서 나의 욕구를 밝히면 나의 욕구가 그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욕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게 되는 영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약간 불쾌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욕구로서 표현을 하면 내가 이제 욕구를 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내비치면 상대에게 어떤 부담으로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것을 채워줘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담지 않고서 담담하게 사실적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내 욕구를 겉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 좀 수치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있는 사실, 팩트로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마치 내 키가 몇이야, 나는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좋아 라는 수준, 딱 그 정도 수준이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담이 사라집니다. 이것과 더해서 이제 상대에게 피드백을 바래서는 안 돼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죠.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좀 와야 소통하는 의미가 있고 이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가진 생각을 그저 담담히 사실로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억압했던 상당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구구절절 호소할 필요도 없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장 부담 없이 담담하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 주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거론되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표현도 억압하지 않으면서 상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에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부터 간단한 스킨십, 데이트, 그 상황에서 잠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잠자리의 일환입니다. 한국 사회는 구분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오늘 어쨌든 이 남성분과 혹은 이 여성분과 잠자리를 할 거야. 그러면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이 전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보지 않고 따로 딱 떼어서 잠자리만 하니까 여성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 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남성분, 여성분 다 알아야지만 그 커플이 그 인식 자체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식이 바뀌어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데이트 자체가 엄청 새로워집니다. 이 상황 자체가 다 지금 우리가 성관계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다는 게 남성분한테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여성분한테도 더 설레어요. 그러면 남녀가 서로의 성욕을 오해해서 생긴 또 갈등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사실 발생하는 그 근본 원인부터가 다르고 또 작용 기전 자체가 다르고 미치는 결과, 영향력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상대의 성욕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무조건 갈등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어떤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좀 특이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인 여성들은 성욕이나 성관계를 완전히 사랑과 결합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질문에서 여자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여자는 감정이 먼저 움직여야만 성욕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자신의 연인, 남자친구든 배우자든 자신에게 더 이상 이 성욕이 일지 않고 성행동을 거절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남성들은요, 되게 성욕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성관계를 하면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을 해야 성욕이 일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남성들은 언제나 새로운 성적 자극에서 가장 성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새로운 여성이에요. 사실은 점점점 이게 익숙한 정보에 무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성적 자극에는 이 성욕보다는 친밀감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 자신은 알아요. 자신이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성욕이 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매력이 없어서 성욕이 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저 그 성적 자극이라는 자극에서 조금 무뎌진 거예요. 하지만 친밀감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은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인 것과 사랑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하나의 연쇄작용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게 성적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게 나를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분들은 이 자극과 성욕의 층위가 있고 친밀감의 층위가 있고 사랑의 층위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병합돼서 동시에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연애 초기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각 개별로 작용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상대 남성이 예전만큼 여러분에게 성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의 사랑과 연결지어 생각한다거나 자신의 가치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반대로
반대로 말하면 남성들은 여러분을 단순히 이렇게 욕구풀이 대상으로 보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충분히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 20, 30년 차 이상 부부들이 성욕이 점점 식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웃기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혼 후 20년, 30년까지도 서로 성욕이 막 불타오르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욕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에는 남자든 여자든 성욕이 마치 성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어떤 트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욕이 없으면 성관계가 시작이 되지도 않을 거라고 믿고 성관계가 즐겁지도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욕이 정말 성관계의 트리거일까? 성관계라고 하는 성적 행동은요, 정서적 교류 기반 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욕이 굳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성욕이 없으면 더 자유롭고 즐거워집니다. 조금 많이 가자면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저서에서 그 노년의 나이로 살고 있는 이 케팔로스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욕정이 약해질 때 우리는 아주 많고도 광포한 주인들로부터 해방된다. 그로부터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데 남자의 성욕이 되게 쾌락을 목표로 하고 여자의 성욕은 되게 사랑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목적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가 분명할 때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그 과정을 즐길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목표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성욕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이 성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다 보니까 두 사람을 빠르게 결속시키고 또 결혼까지 이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욕구는 사실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발생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생을 그렇게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기고 또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다 보면 두 사람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이 결핍, 즉 성욕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족지원도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성관계에 대해 성욕 기반이 아닌 정서적 교류와 유대 기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쾌락적이에요. 오히려 더 쾌락적입니다. 충만해진 감정에 의해서 이 감각기관에 자극되는 쾌락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년에 식은 성욕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식은 성욕을 되살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두 사람의 성관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성욕이 없이 활성화. 성욕이 있든 없든 성관계는 열정과 사랑 그리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에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장년의 부부가 성욕을 되살리려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성욕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좀 야한 차림을 하거나 유혹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이렇게 젊은 시절에 어느 정도 이벤트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년 부부의 경우에는 독이 됩니다. 특히 남편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오히려 더 도망을 가요. 그래서 또 남편이 아내의 성욕에 불을 지펴보겠다고 갑자기 막 성적 행동을 막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아내도 당연히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혹은 의무적으로 이제 신체만 내어주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중장년의 시기에 성관계를 활성화시킬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아내의 반응입니다. 남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릴 때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응이란 게 어떤 야한 성적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처럼 남편이 던지는 농담이나 작은 선물이나 이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에 막 하고서 크게 감동하거나 이렇게 와 너무 좋아 라고 행복해하는 그런 큰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들이 쌓이면 남편은 아내를 점점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지면서 성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성적으로 여성을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려면 아내의 이런 열린 태도,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남편도 반응을 이끌어
이끌어낼 언행을 해야겠죠. 남편이 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웃기려고 좀 농담도 좀 하고 소소한 선물들도 주고 아내가 놓치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은 아내는 반응을 하면서 감정도 같이 열립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인데 연애 때는 매일 하던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매일 하던 건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연애 때는 수시로 성관계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할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연애 때 하던 이 관심, 반응, 이거를 늘상 하던 것들을 지금은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지어 중장년 시기에는 성욕 기반도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 후에 냄새가 서로의 체취라든지 아니면 그곳의 냄새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요. 성관계 후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여성의 애액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여성의 질내 체액은 산성이고 남성의 정액은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이게 섞이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약간 쇠 냄새 같은 것들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기 주변에는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비되어 있는데 성관계처럼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강한 체취가 발생을 합니다. 땀 냄새예요, 사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 각성 상태에서 호르몬이나 페로몬 변화가 땀 냄새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일시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성관계 이후 샤워를 하게 되면 거의 사라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 이후에 어떠한 체취가 발생을 하던지 간에 그것을 더 좋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위생과 냄새에 대한 것이 어떤 사회적 매너랑 연결이 되면서 강한 체취가 나면 일단 무조건 좀 불결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큰데 일부 남미나 유럽 국가에서는 또 이런 체취가 굉장히 섹시하다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조금 틀려요.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점은 성관계 이후에 변화된 냄새가 이틀 이상이나 좀 오래 간다라고 여겨지면 이거는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등을 방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우리한테 성적인 감정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중년 노년 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해 주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적인 것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중장년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성적인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쾌락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혹은 사랑. 그런데 이제 부부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은 사랑을 굳이 막 열렬하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부고 또 쾌락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성적 행위라는 자체가 활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활력이라는 거는 쾌락과 사랑의 활력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고 나면 다음날 일이 더 잘 돼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콧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쾌락적인 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가 발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좀 더 열정적으로 매사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노년이 아니라 중년기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유순한 마음 그리고 온화하고 활력 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출산 이후에 엄마가 성관계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확실한 것은 성관계를 하시는 아내분들은 그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인생에 대한 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노년이고 중장년이고 했는데 좀 더 젊게 살고 싶다. 그러면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